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 옆에 계신 원민우 아동청소년발달센터의 원민우 원장님이 쓰신 요 책이죠. 하루의 말이 평생의 아이를 바꾼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만나는 남자 원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너무 인사 멘트가 좋은데요? 네, 오늘 원민우 원장님과 함께 이 서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좀 좋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키울 때 말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아이한테 건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험한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급하다 모르게. 보니까. 네, 그럴 네.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가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데 네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뭐 시청하시면서 좀 아이를 키우시는데 고민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게 된지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네. 마음이 아플 때 만나는 남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은 부모님들의 좀 애환을 담은 책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쓰시게 됐을까요? 사실은 첫 시작은 부모님들 위하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센터에서는 막 어머님들께 어머님 아이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지만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제 아이가 막 우유를 쏟는다거나 네.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왜 그래 좀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접 자제분을 키우시면서 조금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맞습니다. 네. 그렇게 소리를 쳐보고 나서도 또 이제 아이가 자고 있으면 또 가가지고 안쓰러우니까 네. 얼굴 보면서 좀 미안해하고 내일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실수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썼습니다. 스스로 네. 또 조금 약간 바꿔보자 하는 식으로 그걸 맞습니다. 글로 써내리고 또 그거를 많은 부모님들한테 공유하시기 위해.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처럼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내 아이의 좀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님들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의 이제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감정 조절, 동기, 사고력, 관계성까지 이제 그 바꾼다는 것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봐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그냥 예쁜 말 쓰세요라고 막연하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아 상황에서 아이를 살리는 말과 아이를 망치는 말이 정말 무엇인지 좀 이렇게 실전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좀 거창한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실전에 쓸 수 있는 실제 부모의 코칭 언어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만 번 반복했었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들만 꾹꾹 담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좋은 말을 하세요 이렇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걸로 고쳐보세요. 맞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서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아까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는 책일까요? 일단 아까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아이가 이제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라고 네.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의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게 자꾸 잔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 안에는 나의 말이 아이를 망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조금은 사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 조금 지금보다 나은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상황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부모님 항상 뭔가 말할 때 왜 그래? 왜 이렇게 해?라고 왜를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왜 한 번만 어떻게로 말을 바꿔보실까요? 라고 제가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아이한테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이 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이는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엄마가 너 어떤 것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어떤 것만 아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명사로 딱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아이가 좀 더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시도의 말만 바꿔줘도 아이들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무엇보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말이 나갔다 하신 분들이 더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아까 저희가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네. 얼마나 네. 이게 중요할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전 항상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너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좀 빨리빨리 좀 해. 네. 이런 말을 조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좀 빠릿빠릿한 사람이 됐길 좀 바라는 마음이 좀 그 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아직도 조금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요. 사실 걷는 것도 조금 빨리 걷게 되고요. 네. 밥 먹을 때도 좀 빨리 먹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저한테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부모님들께서 좀 빨리 하라는 것이 강박이 됐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지금 30년 전에 부모님 목소리 들린 것 같아. 민혜야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듣는 것이죠. 네, 즉 한마디로 부모님의 의도 자체는 저를 좀 성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은 그 방식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한 성취가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심리를 계속 공부를 하고 네. 박사까지 취득했음에 불구하고도 이게 바꾸는 게 어렵다는 그런 약간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이런 성격들을 바꾸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고정된 마인드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부모가 아이를 고정된 아이로 만들어 버리면 그 고정된 게 사실은 어른 되어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네. 사회자분 이제 아이가 없긴 하겠지만, 네, 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은 네. 예를 들어 제가 사회자분 아이가 이제 우유를 좀 엎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이고, 왜 그랬어? 그렇죠. 왜 그래? 좀 아유, 조심 좀 하지. 조심 좀 하지. 왜 이렇게 실수해? 네. 라고 말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실수해? 이렇게 좀 잘 보고 다냐면은 아이 머릿속에는, 내가 좀 실수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보다는, 나는 실수하는 사람. 난 주변 잘 못 보는 사람이라고 아이가 조금 고정이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때 실수해도 괜찮아. 쏟으면 다시 닦으면 돼. 라고 하게 아이한테 계속 말해줬다면 이 친구는, 그냥 실수할 수 있어. 무엇보다 대처라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좀 전문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네. 회복하는 탄력성이 사실 이제 부모의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창한 아이한테 놀이 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걸 해서 이런 아이들의 심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네. 시절부터 약간 덜렁댄다는 표현을 저한테 자주 쓰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나 좀 뭔가 떨어뜨리거나 네네. 뭔가 깨뜨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 좀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한테 하는 그런 잔소리가 이게 이제 공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한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가지고 결국은 30년 뒤에 아이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부모님의 말이 아이한테 끼친 영향이 크다. 이런 그쵸. 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잔소리 같은 거, 물론 네네. 뭐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다들 사랑해서 그러신 거지만 네. 좀 욕심이 많으시니까 아이한테 네네. 잘못된 말을 하실 때가 분명 많을 겁니다. 네네. 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좀 이런 언어적 실수들을 좀 네네. 보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네.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하는 말이 그냥 이거죠. 우리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자체를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아이를 미워해서 사실은 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너무 좀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불안과 욕심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거 딱 보면은 3대 말실수가 더 보입니다. 3대 말실수. 네. 자, 첫 번째는 야, 옆에 철수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왜 너는 못 해? 약간 비교 같은 그렇죠. 거죠. 비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엄친아. 친구. 그렇죠. 엄마 친구. 야, 네. 걔는 대학교를 거기 갔대. 야, 얘는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는데 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뭐 100점 받는다는데. 네, 맞아. 이런 것들. 막 네. 효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사실 좀 우스갯소리 좀 세게 들리지만은 요즘 부모님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세게 하지 않는데라고 맞아요, 하시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부드럽게 비교하셔요. 무슨 말이냐? 야, 동생도 안 해, 왜 너는 안 해? 아, 야, 옆에 친구도 하잖아. 너도 한번 해봐. 사실 이제 부드럽게 전달되지만 이미 지금 너 지금 친구보다 못하고 있네. 음, 동생보다 안 되고 있네라고 부모가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담고 것이죠. 있는 의미는 이미 비교에 해버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나 이제 동생보다 잘해야지. 나 지금 잘해야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생존 본능이 만들어집니다. 생존 본능. 무슨 말이냐? 부모의 말을 조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공격이라든지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무서워. 도망가고 싶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가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 가장 많이 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다 그래. 봐봐. 형아도 그냥 하자. 형아도 그냥 하잖아라는 것처럼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네. 네. 한마디로 이제 아이가 넘어지거나 친구랑 싸워서 울고 들으면 부모님께서 막 이렇게 말해요. 아, 뚝뚝뚝 그게 뭐라고 울어. 아, 네가 잘못한 거야 그냥 괜찮아. 넘긴단 말이에요. 이건 아이의 감정을 좀 고장내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잘못된 거구나.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슬픔은 사실은 숨겨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갑자기 펑 터트려지거나 결국 내가 남들에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어려워진다거나 억눌려 있다가 억눌려 있다.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이제 아이들인 거죠. 결국 이제 입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의 어떤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의외일 건데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칭찬입니다. 칭찬이 네. 잘못된. 근데 이 칭찬하는 네. 게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정말 천재다. 어떤 걸 이걸 다 했어? 우와, 정말 이렇게 너는 정말 수학 머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아예 결과만을 칭찬하는 겁니다. 결과만을. 아이한테 기 살려준다고, 너 머리가 좋아. 아빠 닮아서 센스가 좀 타고났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의 어떤 노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이가 진짜 실제로 매번마다 100점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점이 맞으면 나는 잘한 사람 아니게 돼요. 아, 결국 이 결론으로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제 도전을 할 때 내가 100점 못 맞을 것 같아. 나 이거 센스 있게 못할 것 같아. 그럼 나이가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해버릴 수 있다. 이 100점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노력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 아이를 칭찬하면서도 은근히 아이의 결과만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칭찬인데 이게 결과만은 칭찬입니다. 요거는 좀 놓치기 굉장히 쉽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런 게 좀 잘못됐을 거라고, 물론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많이들 하시지만 네. 결과를 칭찬해 준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아이들을 오히려 더 가둬버린다는 거. 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는 아이의 입을 막지 마시고.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바꿔보면 훨씬 더 부모와 아이 사이에 공기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워낙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니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좀 아이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요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네. 좀 중요한 게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네. 건강한 성격과 자아를 갖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뭔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요걸 위해서 좀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아이의 뭐 어떤 성격과 자아, 뭔가 좀 거창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네. 사실은 단순한 원리에 시작됩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에는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거울이요. 거울이 있다. 즉 한마디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자아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너 왜 맨날 그런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나는 항상 실수하는 못난 아이라고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그렇게 굳어진 자존감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의 건강한 자아를 이제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한 태도를 뽑자면은 바로 존재와 행동을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와 행동을 분리한다. 네, 이제 네. 예를 들어 이거죠. 자,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 아이 자체를 비난하지 말고 그 행동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가 우유를 쏟았어요.
오늘 우유가 좀 자주 등장하네요. 자, 그만큼 편한 네. 일이니까요. 제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네.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너 칠칠 맞지 못하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맞아요. 산만하니? 왜 이렇게 부주의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이의 존재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칠칠 맞아? 너 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 는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걸 좀 행동으로 바꿔볼게요. 우유가 쏟아졌네. 식탁 좀 더러졌다. 행조 가져와. 같이 닦자. 즉 한마디로 이건 실수랑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럼 아이가 내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닦으면 되는 거구나가 배운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너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싫은 거야를 나눠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냥 실수만 탓하면 되지 그 사람 네.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아이에게 혼이 나면은 아이는 느낀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이건 잘못했구나. 하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구나. 이게 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 자체를 문제아로 보시 마시고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다.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라 좀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작은 단어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이한테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앞서도 간단히 얘기했는데 네. 사실 뭐 자아와 성격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맞고 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학업 성적, 두뇌, 지능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런 것들도 키우는 것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줄 수 있는 부모님의 말의 태도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공부라든지 성적 매우 중요하죠. 자, 근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아이들의 이 사고력을 조금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가 바로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정답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자, 아이들의 이제 창의력과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하면은 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을 말해주려고 노력을 하셔요. 이건 이거야. 이거 뭐야? 왜냐면 좀 답답하니까요. 고민해볼 시간을 안 주는 거군요. 예, 조금 이렇게 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면 아이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마디로 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근육을 만들어줄 시간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던지세요. 자, 아이가 모른다고 할 때 이거 뭐예요 하면은 이건 이거잖아 라고 바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너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 그 어떻게 너가 생각을 한 거야? 좀 생각할 시간과 과정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한테 말했을 때 아이는 뇌를 막 춤추게 할 거예요. 이거 뭐지? 뭘까 뭐지? 네. 하고 또 아이가 뭔가 말했다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과정들이 사실은 아이가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이가 중요하구나라는 그걸 아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실패라는 단어를 조금 아직으로 바꿔주세요. 실패를 아직으로요.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이제 문제를 못 풀었거나 틀렸을 때 넌 왜 이걸 틀렸어? 넌 왜 못해?가 아니라 아직 못하는 거구나라고 말해준 거야. 아직 못하는 거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성장 마인드셋이 됩니다. 앞으로 아직이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거구나인 거죠. 네. 조금 더 다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아이가 나 수학 못해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럼 부모가 아니야 넌 아직 푸는 방법을 잘 못 찾은 것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아이한테는 노력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실패가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부모가 참으셔야 돼요. 저희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참아야 되는 게 답답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기다려줘야 네. 정말 그 원하시는 공부 잘하고 사고력이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학업적 성취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뭐 아버님들도 그렇고 아이들과 잘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물론 뭐 성격도 좋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이게 솔직히
좀 도루묵이 될 때가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좀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관계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아이가 뭐 공부 1등이고 좋은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부모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이러면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행복의 단어는 거의 관계랑 거의 이꾸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가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꼭 버리셔야 할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판사되는 거. 아, 뭐 사자 직업되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한테 내 자세 자체가 너 이거 맞아? 너 틀려? 그 너 이건 판사요? 잘못됐어. 이렇게 바로 판단 내리는 거 좀 빼주시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아이들이 싸우거나 부모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잘못했네. 그쵸. 어. 너 빨리 사과해. 사과해. 빨리 안아줘.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잘잘못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좀 직성이 풀리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 관계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관계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옳은 말보다는 연결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갈등 상황에서 너가 형이니까 참아. 야, 친구랑 싸우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답을 강요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맞죠. 형이랑 좀 싸운 거 좀 속상했지. 맞아요. 좀 넌 어떤 마음이 들었어?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 감정부터 들어준 다음에 그 추후에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말을 나중에 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네. 형제끼리 싸웠어요. 네. 싸웠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너 사과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한 명 따로 떼는 거죠. 잠깐만 엄마 첫째랑 잠깐 이야기할게. 따로 떼어가지고 물어보는 거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아니 동생이 뺏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아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나쁘다. 야, 어떻게 형아 그걸 뺏어? 엄마 혼내줘야겠다. 네. 하면 아이가 엄마가 내 편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하니까 이게 아이가 마음이 가라앉아요. 차분해지는 거죠. 그렇죠. 즉 네. 아이가 귀가 열려요. 처음부터 바로 조언을 주고 이게 맞다 틀리다면 아이는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리는데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니까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 딱 한마디. 근데 동생은 조금 놀랐겠다. 다음부터 말로 한번 해봐. 사실은 이 한마디 하려고 앞에 사실은 다 그 감정을 들어줬던 거예요. 요 말을 듣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 관계. 그럼 이제 또 보내요. 그럼 이제 또 둘째 아빠 둘째. 아니 형아가 나 때려 왜 하냐. 진짜 형아 진짜 나쁘다. 아빠 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둘째 마음 또 이제 사려 녹아요. 한마디. 근데 형아 입장에서도 좀 놀랐겠다. 차라리 그럴 때는 아까 아빠한테 말해. 아까 엄마한테 말해. 그럼 좀 도와줄게. 그럼 아이들은 어찌됐든 나중 가갖고 화해란 말 안 했어도 똑같이 놀아요. 같이 논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남는 것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 감정은 사실 내 부모가 잘 들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남았다는 것이죠. 이게 저도 누나랑 엄청 많이 싸웠는데 요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진짜 덜 싸웠을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아이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역시 상대방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 내 거니까 절대 뺏기지 마 라고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나누면 더 재미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잘 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꼭 비단 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을 만날 때 뭐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보다 먼저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도 되게 마음을 열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아이가 부족하니까 내가 판단을 내려줘야 돼.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인들을 대할 때도 뭐 이렇게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게 중요해지지 이게 또 아이한테도 똑같이 대해주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생각을 저도 오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라고 부족한 뭐 존재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정셋이 돼버린 거. 우리 아이는 부족하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면 우리 아이는 끝내 부족하고 내가 알려줘야 되는 대상인데 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이는 내가 충분히 마음을 들어줘야 되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면은 아이가 그렇게 존중받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거 좀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는 또 내가 뭐 가르쳐야 될 존재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네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책의 내용을 좀 자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요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이제 파트를 5가지 파트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B4를 어떻게 F2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부모의 어떤 핵심 말들이 그냥 적어져 있는 거죠. 네. 즉 이렇게만 내 말 습관을 바꿔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한테 우유를 쏟았을 때 이렇게 덤벙덤벙거려 말한 것보다는 우유가 쏟아졌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닦으면 돼. 라고 하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아이가 배울 것이겠고요. 그리고 아까 비교했던 말 말씀드렸죠. 야, 동생도 하자면 너는 안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너가 차근차근 도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특히 이것을 외적 비교보다는 내적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그림 검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럼 아이한테 집, 나무, 사람 순서대로 그리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집과 나무는 잘 그려요. 네. 근데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은 저 사람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제가 야, 다른 친구들을 그리니까 너도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너 집과 나무도 그렸으니까 사람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외적 비교가 아니라 네. 내적 비교인 거죠. 스스로 안에서만 이게 비교를 해주는 거지 그쵸.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너 저번에 달리기도 했잖아.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너 저번에 3개 맞춰봤잖아. 2개는 해볼 수 있을 거야. 야, 뭐 친구도 뛰는 넌 못 뛰어가 아니라 너 잘 걷더만 너 뛰기도 그렇죠. 분명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렇게 내적 비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생각을 좀 존중하고 기대를 주는 대화가 필요하다. 아이한테 엄마 나 이거 싫어 가면 싫어? 누구 뭘 한다고 싫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맞아, 싫을 수 있겠다. 어떤 것 때문에 싫은지 한번 말해줄 수가 있어 해서 아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럼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같이 문제 해결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아이도 집에서 내가 뭔가 말했을 때 부모가 들어준 경험이 있어야지 나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들어주는 그런 연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아이도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까요? 듣는 자세 자체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책엔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아이의 동기를 이끄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 숙제할 때 무조건 야 숙제 빨리 해. 야, 미루지 말고 여기까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국어 숙제가 시와 관련된 거라고 좀 들었어. 어떤 내용이야? 물으면 아이가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보다는 이걸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네. 좀 부모님한테 설명도 해주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호기심을 깨우는 질문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의사 되면 좋겠다? 너는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의 열망 그렇죠. 아닐까요? 네. 엄마는 사자 아니면 나 안 봐도 될 거야. 하잖아요. 자, 근데 무엇보다 아이의 어떤 목표를 잡아준 거죠. 너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즐거워. 너가 원하면은 함께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중요한 게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아이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꿈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꿈은 100% 바뀝니다. 어릴 때 가졌던 꿈하고 뭐 성장해 가면서 100% 바뀝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지만은 우리 이 얼굴로 연예인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연예인에게 무조건 존중해줘야 됩니다. 할 수. 뭐 나는 뭐 말도 한마디 못한 대통령이 될 거야 해도 우리 아들 대통령 될 수 있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것을 무조건 희망만 심어준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봐야죠. 진지한 사고 과정도 좀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한번 아빠랑 한번 찾아볼까? 사실 요즘 아이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요즘 유튜브 맞죠? 확실히 유튜버. 네.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너는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어? 누구 보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 그럼 일단은 멘토로가 잡아지겠죠. 멘토. 네. 누구예요? 그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유튜버가 된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 과정을 아이한테 목표를 세워주는 과정을 잡아주는 거죠. 자, 잡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꿈은 100% 바뀌어요. 100%. 근데 엄마 아빠랑 이렇게 꿈을 찾아갔던 경험은 꿈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번에 저렇게 꿈을 찾아가는 방법을 해봤었지. 그러면 멘토를 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의 했던 길을 내가 목표를 잡아보는 거. 다른 꿈이 생기더라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 부모가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 보상보다 내적 만족을 키워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해요. 네. 너 이거 하면은 아이스크림 줄게, 초콜릿 줄게. 그쵸. 네. 이거 하면 게임 시켜줄게. 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하냐? 엄마 나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하면 아이가 이제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해요. 제 얘기 같은데. 네. 제가 그랬던 이거 것 같아요. 한번 줄 거야? 네. 이거 용돈 줄 거야?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외적 보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음. 자, 보상은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 보상은 할 때 뭐 선물 준다거나 아니면 과자를 준다거나 게임 시간을 주는 게 외적 보상이고요. 내적 보상은 뿌듯함, 내가 했다는 이제 대견스러움, 이런 것들이 내적 보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이끌 때 외적 보상은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적 보상을 크게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콜릿 주는 거야. 근데 너 어떻게 다 그걸 다 했어? 좀 뿌듯하다. 뿌듯하겠다. 엄마 좀 대견스러워. 내적 보상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죠. 아. 그렇게 말을 조금 해줘야지 아이가 지속적인 어떤 아이가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뭐 외적 보상만 하게 되면 이제 초콜릿 없으면 공부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오히려 부모한테 조건을 거는 아이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감정을 좀 다독이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의 어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으로 너 이제 형아야 왜 울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보다 너 조금 속상해 보인다. 너 조금 이제 서운해 보인다. 어떤 점에서 서운했어?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의 말부터 바꾸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저희가 I 메시지랑 U 메시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I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U 메시지는 너로부터 시작돼요. 네. 이 차이가 어떤 거냐? 아이한테 정리하라 그랬어요. 아이가 정리를 안 했어요. 네. U 메시지, 너 왜 정리 안 해?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로부터 시작됩니다. I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3단계가 있어요. 상황을 말하고 나의 감정을 말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정리하라고 했는지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엄마 조금 서운하다. 엄마 좀 속상하다. 엄마가 하면 작은 거 치워줄 테니까 큰 것만 치워볼래?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거쳐야지 아이가 이런 상황은 이런 감정을 겪는 거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노력해야 정말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 왜 안 치워 이러면 되게 탓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이제 나의 행동이 좀 잘못됐다고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구나 이게 사실은 못 배우는 것이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참고로 예시를 이렇게 제가 혼내는 것만 하고 다녔더니 부모님들이 혼낼 때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칭찬할 때 사용하셔야죠. 야, 너 오늘 보니까 정리 잘했더라. 네. 엄마 너무 기특했어. 네. 너 오늘 보니까 동생 양보 잘하더라. 대견스러웠어. 칭찬할 때도 아이의 행동에 대한 아이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칭찬 같은 경우에도 유보다 아이가 좀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이의 너의 행동은 상대방의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 라는 걸 해야지 아이들이 무엇보다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기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 이게 좀 중요해요. 아이가 화났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화나면 친구들 막 물건 던진다거나 때를 쓴다거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그냥 내가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쉬운 것은 내가 너무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 또한 역시나 어떤 행동이 더 쉽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말로 바꿔줘야 돼요. 너가 지금 블록이 무너져서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날 때는 나 정말 화났어라고 말하면 돼. 엄마가 좀 안아줄게. 화가 났을 땐 차라리 이 쿠션을 꽉 안아보면 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정을 건강하게 푸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던지고 이런 아이가 TV 보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런 배출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실제로도 발달적으로 봤을 때 언어가 조금 느렸던 친구들이 이런 행동 비율이 높대요. 말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 행동이 이제 자주 나왔을 것이고 습관이 됐다는 것이죠. 해소구가 말이 아닌 좀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그렇죠. 그럼 부모 계속 행동과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이제 키우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아이한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 끈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아이한테 말하기보다는 지금 못했지만은 도전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너는 아직 못한 거야. 너가 연습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 회복을 실패해도 괜찮고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고력을 키우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너는 똑똑해. 원래 우리가 천재야라고 말하면은 그 안에 아이는 가둬진다. 그걸 안 했을 때 나는 좌절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칭찬해 준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겠고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문제 상황을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가게 하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은 바로바로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하지, 전 저렇게 하지라고 바로 제안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 야, 블록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을까? 힌트만 깔짝깔짝 주는 거죠. 아, 이제 과정을 유도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과정만 유도해주고 잠깐의 힌트만 줘가지고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이제 AI라든지 이런 유튜브가 너무나 사실 영상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을 내가 사실은 걸러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에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신발 딱 꺼내가지고 엄마 이거 신발 신으면 정말 빨라진대라고 말했어요. 네. 빨라진대라고 말하면은 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정말로 신발이 사람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만약 광고가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판적 지식,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부모가 계속 아이를 건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 거짓, 뭐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대학교의 근본적인 그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늘리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론이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맞나 틀린가 조금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되면 진짜로 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논문도 써보고 네.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이제 증명해 보는 건데 이 비판적 사고 요즘 정말 학생들에게 낮은 모습이 느껴져요. 사실 기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릴 때가 아니면은 이게 대학교 와서도 그냥 이론을 배우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습관으로 사실은 부모의 말로서 만들어져야지 이게 대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한 친구들은 비판적 사고가 높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은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이렇게 아니에요? 자꾸 질문을 해요. 확실히 비판적 사고가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그게 필요하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비판적 더 중요하고요. 사고력.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역량.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우게 되면은 투자 그만해. 너가 형이니까 양보해. 이렇게 하지 맞아요. 마시고 서로의 어떤 따로따로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감정을 들어준 다음에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거. 즉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감각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한테 말합니다.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 방이니까 너가 치워야지. 너 거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그 말도 나쁜 말 아닌데 네. 조금 우리 공동체, 우리랑 가정에서 우리 집에는 사실은 역할들이 있어. 아빠는 저기를 청소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 있어. 우리가 우리 집을 같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아빠는 아빠 역할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같이 함께 함으로써 더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를 아이한테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책무를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약간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관계성. 아이한테 단독적인 책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 함께 노력하는 거, 이것을 심어준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과 협력입니다. 모두가 배워야 될 말 기술이죠. 왜 아빠 말인데 왜 안 들어? 엄마가 말하잖아. 무조건 들어.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아이가 순응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는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혹시 너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너의 의견도 소중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사실은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 것은 가족 회의입니다. 가족 회의. 네.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다음 달에 어디를 좀 놀러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공동체 감각도 같이 길러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때 유의사항이 이때 무조건 부모님들이 가족회의를 할 때 아이의 말만 들으세요. 아이가 전용되거든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떤 원하는 것도 말을 해줘야죠. 네. 엄마는 오늘 저기 어디 가고 싶어. 엄마는 이번에 어디 가고 싶어. 엄마도 하고 아이도 말하고 이걸 서로 조율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뭐 들어주는 요게 아니라 네. 이 대화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함께 조율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서 해낼 수 있어. 이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작은 변화예요, 사실은. 작은 변화인데 결국은 큰 차이를 이제 보인다. 아이한테 하지 마, 안 돼, 그만해.
혼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그렇구나, 함께 해보자, 노력했구나,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근데 가끔 이렇게 방일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아니 요즘에도 그렇게 어떻게 말을 들어요? 무조건 단호하게 해야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맞는 부분도 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돼 하지마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무작정 안 하게 만들고 무조건 나는 안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가 가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장기간으로 보자는 거죠. 장기간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안 된다가 더 낫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좀 누군가가 금지하고 허용하고 이런 걸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유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좀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말은 관계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을 바꿔보자는 것은 아이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결국은 내가 만들었던 아이와의 관계 가지고 이 친구는 세상과도 관계를 맺을 거니까 관계를 더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책 내용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저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길러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요소인지는 오늘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질문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톰님께서 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신데 작은 실수에도 바로 주눅드는 아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말투를 좀 조심해야 할지 좀 괜찮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한테 작은 실수에도 금방 주눅이 든다고 하면은 작은 성공 경험도 많이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 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성공했을 때 그거 당연히 성공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거 어렸을 건데 너가 노력해서 했구나 라는 말들을 찝어줘야 하는 거죠. 짚어서 칭찬을. 괜히 짚어서 찝어주는 거. 괜히 찝어서. 두 번째, 아이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가 모델링이 돼야 돼요. 괜히 부모가 실수하는 거예요. 떨어졌네? 괜찮아. 주면 되지. 하면은 아이가 아빠 보면서 그냥 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주면 되는 거구나. 우리 아빠도 실수하는구나. 실수하는구나. 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가 괜히 조금 실수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의 푸름님 질문인데요. 칭찬을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가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 칭찬 내용 좀 다뤘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결과론 칭찬이 아니라 과정 칭찬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뭔가 색칠했어요. 색칠한 걸 딱 보면은 여기서 와 이거 색칠 정말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색칠해? 또 좋긴 좋지만 네. 저번에 너가 한 색깔만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색깔 섞었네. 오늘 색칠할 때 이게 안 넘어갔었네. 즉 아이의 어떤 발달되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칭찬해주고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 과정들 그리고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를 조금 비교해가지고 나아진 모습들 좀 칭찬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칭찬은 이걸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연료잖아요. 네. 연료를 그렇게 좀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은성님께서 40대 직장인 아빠입니다. 아이가 막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감정 표현이 좀 서툴고 화가 나면 말을 아예 안 해버린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이제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건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 무서운 중이니까. 네. 실제로 좀 아이들이 무서운 시기인가요? 그쵸. 네. 상담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 일단 다른 친구들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와가지고 제가 좀 친하게 말도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네. 중이는 일단 자세부터 엄마 가래서 왔어요. 정말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죠. 네. 이미 자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친구한테 바로 제가 어떤 말을 걸고 상담을 거는 게 아니라 일단 공감부터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아버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님,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가요? 그 게임을 같이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자아이라고 하면은 그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은 알고 있나요? 그 아이돌의 어떤 이름은 다 알고 있나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모가 내가 정말 부모랑 뭔가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싶은 대상은 사실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저 아이랑 많이 같이 게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는 로블록스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야, 이번에 로블록스 라이벌 새로운 아이템 나왔더라. 그럼 아이가 신나서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이 흥미있는 분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제 뭐 딸아이 같은 경우는 야, 너 오늘 누구 연예인 생일이더라? 하면 헉, 아빠가 내 최애 생일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받는 거죠. 음. 첫 번째 사실 관계부터 사실은 조금 더 회복이 돼 있어요. 평상시 관계부터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가 화가 나면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맞다. 근데 기다려주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소통한 것은 이제 꼭 대화뿐만 아니라 편지라는 게 있겠고요. 네. 카톡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친구들은 굳이 앞에 딱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거 좀 힘들어요. 워낙 우리 친구들은 미디어 노출이 많은 친구니까 오히려 카톡이 편하고 네. DM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아빠가 DM 보내세요. 아니면 편지 쓰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하면 아이가 언젠가 이게 마음이 풀리면 다시 와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돌이다. 돌이다. 나는 돌이다. 돌이다. 일단은 아이 어떤 행동에 일일비 안 하겠다. 네. 왜냐면은 그렇게 뭉쾅 닫거나 말 안 한 모습 때문에 더 화를 내거든요. 맞아요. 너 왜 말 안 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이제 이렇게 네.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아이 평상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재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이한테 소통하는 것은 꼭 말로 아니라 사실 좀 더 기다려주면서 카톡이라든지 채팅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그 게임 안에서 대화하는 것들도 좋다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세 번째는 나는 조금 돌이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네.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 이게 어른 기성세대 분들은 이게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게 진정한 대화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좀 대화가 부족하다면 나도 일로 와서 앉아봐. 그쵸. 대화 좀 하자. 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야 카톡이 무슨 대화야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엔 더 짧아지잖아요. 네. 사실 이모티콘 하나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도. 요즘 뭐 아들 뭐해 이런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귀여운 그렇죠, 이모티콘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뭐 말보단 그 이모티콘 하나에 씩 묻어지고 맞아요. 풀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은성님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이 말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은 점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뭐 자존감을 키워라, 뭐 질문해라, 공감해라 참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한 개의 진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즉 우리가 아이한테 하는 뭐 잔소리, 칭찬, 위로 이 모든 말들이 쌓여서 부모와 아이와 관계라는 집을 짓습니다. 한번 오늘 내가 아이한테 던진 말이 우리 아이의 벽을 쌓았는지 아니면 다리를 놓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전문가지만은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아이한테 화내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사과와 회복이라는 멋진 도구가 있으니까요. 실수하셨다면 오늘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까 좀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도록 노력할게.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100번의 잔소리보다 아이를 더 크게 키웁니다. 자,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사과하면 된다. 실수할 수 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네.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야,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쉬운 걸 이렇게 길게 어떻게 말하냐. 네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 작은 말의 차이가 정말 평생의 아이를 바꾼다는 제목처럼 영향을 끼치니까 뭐 이 책의 내용, 뭐 오늘의 내용 기억하셔도 좋고 직접 사셔서 읽어보셔도 좋고 네. 노력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책과 함께 좋은 말씀 해주시는 원민우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책 원민우 원장님의 하루의 말이 평생의 아이를 바꾼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